여러분, 혹시 뼈가 걱정되셔서 매일 우유 한 잔씩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사실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더 잘 흡수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1,000원도 안 하는 채소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채소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칼슘을 절반도 못 챙기고 계셨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15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의대를 졸업한 뒤 지금까지 10년 넘게 어르신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끝에 제가 직접 가족에게도 권하는 채소, 청경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청경채가 왜 뼈 건강과 혈압에 이렇게 특별한지. 둘째, 함께 드시면 효능이 2~3배 올라가는 조합. 셋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넷째, 오늘 저녁 바로 만드실 수 있는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까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장바구니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청경채가 어떤 채소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청경채, 혹시 중국집 요리에만 쓰이는 채소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추 집안의 채소인데 줄기가 초록빛이고 잎이 널쩍한 것이 특징이죠. 마트 채소 코너에 가시면 묶음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채소를 영양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100g에 13kcal밖에 안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벼운 식품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주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경채 효능 첫 번째. 뼈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뼈 건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유 떠올리시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매일 우유 한 잔씩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대에서 배우고 나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신다고 그 속 칼슘이 전부 내 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2%입니다. 우유 한 잔 속 칼슘 100mg을 마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32mg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금치는 어떨까요? 시금치에 칼슘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우리 몸이 흡수하는 칼슘은 5%도 채 안 됩니다. 칼슘 덩어리를 먹어도 뼈로는 거의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경채는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청경채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100g당 1mg 수준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청경채 속 칼슘이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무려 50%에 달하는데요. 우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세대,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은 뼈 밀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뼈 밀도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요.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뼈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신 분들, 우유 맛이 싫으신 분들께는 청경채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청경채 효능 두 번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청경채 100g에는 칼륨이 약 350mg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청소부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청경채에는 페놀 화합물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죠. 평소에 혈압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음식을 짜게 드시는 편인 분들, 청경채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경채 효능 세 번째. 눈이 건강해집니다. 청경채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 안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 안쪽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 눈이 자주 뻑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A를 영양제로 과하게 드시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다릅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하기 때문에 과잉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요즘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손상시키는데 루테인이 이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따로 눈 영양제 챙기시기 전에 청경채부터 꾸준히 드셔보세요. 청경채 효능 네 번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청경채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칼로 썰거나 씹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대장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청경채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청경채를 요리하기 전에 칼로 먼저 썰어 놓고 5분만 그냥 두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항암 성분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단 5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경채 효능 4가지, 뼈 건강, 혈압 관리, 눈 건강, 암 예방을 말씀드렸습니다. 100g에 13kcal짜리 채소 하나로 이 4가지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청경채는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드시면 효능이 훨씬 좋아지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 첫 번째. 두부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짝꿍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는 만드는 과정에서 간수라는 칼슘 성분의 응고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청경채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2가지 경로로 동시에 칼슘을 보충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까지 더해집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칼슘만큼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가 약해서 고기 드시기 힘드신 어르신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께 청경채와 두부 조합을 꼭 권해드립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 두 번째. 올리브유나 참기름입니다. 청경채의 눈 건강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영양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 최소 7g 이상의 좋은 지방이 포함될 때 혈중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5배입니다. 청경채를 물에 데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드시는 것과 올리브유나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 드시는 것, 그 차이가 5배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 세 번째. 돼지고기나 닭고기입니다. 청경채에는 철분이 들어 있는데요. 음식 속 철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햄철과 채소나 콩류에 들어있는 비햄철입니다. 채소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아서 단독으로 드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함께 드시면 비햄철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육류의 단백질이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닭고기는 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 네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칼슘이 흡수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뼈로 가는 건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로 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표고버섯,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청경채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부터 뼈 생성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뼈 관리 식단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표고버섯의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니까 장 건강과 변비 개선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 다섯 번째. 레몬즙이나 감귤류입니다. 비타민C는 채소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레몬,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청경채 나무를 무치실 때 레몬즙 몇 방울만 더하셔도 철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청경채 자체에도 비타민C가 100g당 45mg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채워주는데요.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시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두부, 올리브유나 참기름, 돼지고기나 닭고기, 표고버섯, 레몬즙 이렇게 5가지입니다. 두부와 표고버섯은 뼈 건강을 완성하는 조합이고요. 올리브유나 참기름은 눈 건강 성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레몬즙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매번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만드시는 청경채 요리에 한 가지씩만 더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드시면 오히려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청경채는 대부분의 분들께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알고 드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칼륨이 혈압 관리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칼륨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할 성분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신장이 알아서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해지면 심장 부정맥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못 드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경채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칼륨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후 물은 꼭 버리시고 건져낸 청경채만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 정도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양이 다르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드시길 권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 두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청경채를 비롯한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이용해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게 막히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의학저널의 88세 여성이 수개월간 매일 1kg이 넘는 생청경채를 드신 후 갑상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중요한 건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합니다.
익혀 드시면 이 성분의 활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대량 드시는 건 피하시고 볶거나 데쳐서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 세 번째. 혈액 희석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청경채는 비타민 K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혈전을 예방하는 약인데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갑자기 청경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비타민 K가 늘어나면서 와파린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미리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이렇게 세 분류입니다. 아예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다들 드실 수 있습니다.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저녁 바로 만드실 수 있는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해먹는 레시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경채는 기름과 함께 볶아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삶거나 데치는 것보다 볶음이 영양소 보존에도 유리하고요. 닭고기까지 더해지니까 철분 흡수, 단백질 보충,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기는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살 닭다리살 300에서 400g,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없으시면 설탕 반 작은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진 마늘 1큰술, 청경채 적당량, 대파 약간, 식용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냉장고에 웬만하면 다 있는 재료들이죠.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닭고기 밑간입니다. 닭다리살에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30분에서 1시간 재워둡니다. 이 과정이 귀찮으셔도 꼭 지켜주세요. 밑간을 충분히 해야 나중에 볶을 때 간이 속까지 배고 닭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파기름 내기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약간 넣어서 파기름을 먼저 냅니다. 이 한 단계가 맛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닭고기 굽기입니다. 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 센 불에 올리면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닭 껍질 부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팬에 올려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충분히 익혀줍니다. 양쪽이 다 익으면 전체적으로 둘둘 볶아주세요. 넷째, 청경채 볶기입니다. 닭고기가 다 익고 나면 깨끗하게 씻은 청경채를 넣고 센 불에서 숨만 죽을 정도로 후루룩 볶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청경채는 오래 볶으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센 불에서 짧게 숨만 살짝 죽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영양소도 최대한 보존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닭고기의 고소함과 청경채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영양 만점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칼슘, 베타카로틴, 철분까지 한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경채는 칼슘 흡수율이 50%로 우유보다 높습니다.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칼륨과 페놀 화합물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눈을 지키고 망막 손상을 막아줍니다. 넷째, 항암 성분인 이소디오시아네이트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요리 전 5분 두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두부, 올리브유, 닭고기, 표고버섯, 레몬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자식 키우시느라, 가정을 지키시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하나로 뼈도 지키고 혈압도 지키고 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청경채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